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요즘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양산 예산 문제로 말이 많은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KF-21 블록2를 개발 중이고 KF-21 블록2를 2028년부터 생산해서 원래 일정은 80대의 블록2를 2032년까지 인도받을 계획이었는데요. 문제는 원래 우리가 80대의 KF-21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을 했던 게 대략 14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예산이 18조로 증가를 해서 양산에 차질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은 양산 완료가 최대 2036년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와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추위에서 KF-21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의결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최소한 지금까지는 KF-21 블록2의 양산이 기존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밀리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또다시 앞으로 KF-21 블록2의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될지 그 문제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안에 초도함을 진수할 거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저번에 댓글을 보다 보니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건조하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사람은 정치적 편향성으로 가득 찬 사람일 것이고 그래서 현 정부가 해낸 일을 부정하려는 태도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미국 대통령이 우리 핵잠수함의 건조를 승인했고 심지어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다고까지 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런 건 안 보이나 보죠.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일 것이고 현 정부가 해낸 일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현재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우리의 핵잠수함의 건조를 승인했고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그 사실을 재확인했다고요. 그러니 있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핵물질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미국과 실무협의에 들어갑니다. 제가 분명 말했죠. 6월 달부터 실무협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실무협의 전에 우리나라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거라고요. 이번 실무협의는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열리게 되고요. 우선 첫 번째 만남에서는 정확한 의제를 정하는 일부터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핵추진 잠수함용 핵물질을 공급할 건지를 논의하고요. 이 부분은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의 실무진들은 자신들의 상관인 대통령이 해주기로 한 걸 어떻게 해주는지를 우리와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급을 해주지 않겠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지시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이번 실무협의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핵물질 재처리와 핵농축에 관한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이번에 실무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핵물질 공급보다도 더 쟁점이 될 것이고 미국 실무진들도 쉽게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면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핵물질을 농축해서 우리나라에서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를 생산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만을 위해서 핵연료를 생산하게 되면 경제성이 맞지를 않지만 우리는 지금 선박용 SMR도 같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선박용 SMR용 핵연료와 같이 생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는 이미 미국 대통령이 승인을 했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핵물질 공급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제발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장은 세 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며 한국국방연구원 KIDA에서 이 사업의 사업 예산안을 산출한 게 정확히 28조 9천억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대략 20조대라고 들었고 그래서 50조에서 60조 정도를 예상했던 제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론은 블록1 세척에 대략 29조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블록2 세척까지 하면 최종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50조에서 60조가 들어가게 되는 셈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건조는 병렬 구조의 원팀으로 하나와 현대가 같이 건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핵잠수함 건조 시설은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 건설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의 시설을 구축하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그 업체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하기 때문에 두 회사가 각 파트를 나누어서 건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딱 제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불과 10년 만에 건조할 생각이고 이건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일정인데요.
그래서 이런 빠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한 업체에서 건조해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각 회사의 장점을 살린 병렬적 구조의 원팀 형태로 건조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는 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퇴임하기 전에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 사업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진척을 시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이 사업을 어느 업체가 수주하느냐를 다투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와 한화는 방사청이 분배해준 각 파트를 군소리하지 않고 분담해서 바로 건조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이 10년 안에 건조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병렬적 원팀 구조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댓글에 어떤 분이 AI에 물어보니 이런 이유로 한화가 유리하다고 했는데요. 그걸 보고 참 AI의 맹점을 확연히 알겠더군요. 결론은 우리 방산업계에서는 한화가 단연 언론 플레이를 잘하고, 그래서 당연히 한화에게 유리한 기사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사들을 바탕으로 AI는 한화가 이번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AI가 한화의 언론 플레이를 맹신해버렸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AI의 또 다른 문제점을 저는 알게 되었네요. 현재 잠수함 건조 역량은 한화가 더 높은 게 사실이지만 현대는 SMR 기반의 상업용 핵추진 상선 사업을 하고 있어서 원래 처음부터 이 사업은 두 회사가 경쟁력이 거의 비슷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히려 이 사업은 한화 주도가 아닌 현대 주도의 원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설비는 방사능 차폐 시설이 있는 핵추진 선박 건조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어느 회사에 구축하느냐가 핵심인데요. 문제는 현대는 이미 상업용 핵추진 상선을 건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선박 때문에라도 현대의 도크에 방사능 차폐 시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이중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면 우선은 그 설비를 어느 정도는 이용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각 파트를 나누는 병렬적 구조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의 최종 조립은 현대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조약과 협정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조약은 국가 대 국가가 체결하는 것으로, 그래서 의회의 비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을 없애기로 할 때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았나요? 그 당시 우리는 그냥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해서 미사일 협정을 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협정은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 아니라 정부 대 정부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협정은 국가 대 국가의 조약과 달리 말 그대로 정부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의회의 비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사일 협정을 개정할 때도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었고, 이번에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도 결론은 우리가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것도 의회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조약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는 그 누구보다도 미국 대통령의 뜻이 중요했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의 허가만으로도 우리는 미국 의회의 승인과 상관없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트럼프의 임기 안에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리 잠수함에 대한 해결료 공급과 그리고 우리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일부 부정적인 기사들이 아닌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핵심은 미국의 우리에 대한 핵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핵물질 재처리와 그리고 핵연료 농축을 하게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핵추진 잠수함의 핵연료는 이미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감히 실무진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지만, 원자력 협정 개정은 특히 핵확산 문제 때문에 미국 실무진들도 쉽게 개정해주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협상의 난항을 겪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대미 투자에 대한 세부 항목을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일본은 대미 투자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 그대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지만, 우리 정부는 절대로 대미 투자를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에 투자를 받으려면 우리와 협상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우리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싱가포르에서 샹그릴라 대화가 열렸는데요. 샹그릴라 대화라는 건 영국의 국제문제 전략연구소에서 주관해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다자간 안보회의인데요. 이 대회가 샹그릴라 대화라고 불리는 이유는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시아 태평양 안보회의이기 때문에 미국도 참여를 했고 우리의 국방부 장관, 일본의 국방부 장관도 참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칭찬을 했네요.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대폭 올리고 그리고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서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는 태도를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걸 보면 최소한 미국에서 우리의 전시작전권 회수와 그리고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원하는 핵물질 공급은 쉽게 해줄 것 같기는 한데 역시 문제는 핵물질 재처리와 농축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당연히 우리 국방부 장관은 각 나라의 국방부 장관과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요. 당연히 일본의 국방부 장관과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국방장관이 또다시 우리에게 상호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 안 장관은 한일 간의 군수지원 협정은 국민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부한 것입니다. 그럼 왜 안 장관이 이걸 거부했느냐라고 했을 때 과거 상호군수지원 협정이 논의된 이유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연계되어서 논의되던 문제로 결론은 우리와 일본이 군사정보를 서로 실시간으로 교환하자고 했던 건데요. 그 당시에도 국민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일본 국방부 장관이 이 문제를 다시 꺼낸 이유는 상호군수지원 협정을 한 다음에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일본이 우리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면 결론을 말하면 북한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당장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해도 일본보다 우리가 먼저 탐지를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북한의 대량의 휴민트 자산, 그러니까 스파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휴민트 자산에 의한 정보는 미국보다도 앞서고 그래서 최소한 북한에 대한 휴민트 정보는 미국도 우리에게서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은 휴민트 정보도 미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일본은 우리와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는 이걸 체결해서 일본에게서 무엇을 얻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본에게서 주로 얻게 되는 건 위성 정보입니다. 분명 과거는 물론 지금 현재도 일본이 우리보다 더 많은 정찰위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위성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 정부는 그 정보를 받고 싶었던 건데요. 문제는 지금은 우리도 계속 정찰 위성을 올리고 있고 심지어는 요즘은 적외도 초소형 정찰 위성이 일반화되면서 우리도 앞으로 초소형 정찰 위성을 대량으로 올릴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정찰 위성 정보에 대한 격차도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라 굳이 꼭 일본의 정찰 위성 정보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협정을 반대를 합니다. 일본이 싫은 건 둘째치고라도 우리가 일본에 주는 것에 반해서 우리가 일본에게서 얻는 게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협정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손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협정을 반대하고 있고 솔직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일본에게서 얻는 정보에 비해서 국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굳이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체결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는 굳이 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 협정을 체결하고 싶으면 일본은 우선적으로 독도 문제부터 해결하고 우리에게 이런 협정을 체결하자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KF-21 보람의 사업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KF-21은 블록1 40대를 2026년부터 생산해서 2028년까지 생산을 하기로 했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그리고 블록2는 2028년부터 생산을 해서 원래는 2032년까지 80대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KIDA에서 KF-21의 초도 양산을 40대가 아닌 20대만 하라고 했고 그로 인해서 올해 KF-21에 대한 생산 예산이 작게 잡혀서 지금 KF-21 블록1의 양산이 2028년에 끝나지 못하고 2029년에 끝난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KF-21 블록2의 양산도 2028년부터 시작하지 못하고 2029년부터 시작을 하고 또 양산 완료도 KF-21 블록2의 양산 가격이 상승을 해서 2036년에 완료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방추위에서 정상적으로 내년도 KF-21 블록2 양산 시작 예산 625억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KF-21 블록2가 2028년부터 양산을 시작하려면 내년에 블록2에 대한 생산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KF-21 블록2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만일 KF-21의 양산 시작이 2029년으로 밀리게 되면 굳이 내년에 양산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고 양산 계약은 2028년에 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추위에서 내년도 예산의 양산 시작 예산을 책정했다는 건 바로 내년에 KF-21에 대한 양산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소리이고 그럼 원래 일정대로 2028년부터 KF-21 블록2의 양산 시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원래 일정에 따르면 KF-21 블록1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생산되고
그래서 2028년에는 블록1과 블록2가 둘 다 생산되고, 그래서 당연히 블록2는 2028년 하반기부터 생산이 되어서 2029년에 초도 배치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최소한 이번에 방추위에서 예산을 의결했다는 건 원래 일정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방추위에서 예산을 승인했다고 해도 당연히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고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예산이 삭감은 될 수 있지만 아예 예산 전체가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되어도 내년도에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럼 2028년부터 양산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지금까지는 KF21의 양산 일정은 전혀 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역시 이번에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을 10년 안에 만들기로 했고,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데만도 무려 29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사업과 KF21 블록2 양산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KF21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는 건데요. 그러나 당연히 우리 정부에서 국방비를 대규모로 증액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줄이고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년도 국방 예산이 제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대폭 증액되는 게 아닌가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우선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또다시 우리가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다고 칭찬을 했다는 점도 있고요. 또 방추위에서 내년도 국방 예산액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번 예산을 승인했다는 건 KF21의 양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만큼 국방비가 대폭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승인을 한 게 아닌가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은 지금 KF21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산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방비를 정말 대폭적으로 증액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내년도 국방 예산이 정말로 대폭 증액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KF21의 양산도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당연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 기대이기는 하지만 지금 정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내년도 국방 예산이 엄청나게 대폭 증액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KF21의 양산이 뒤로 밀릴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